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전문가님과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국내 주식 이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본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사실상 좀 난이도가 좀 컸었던 시장이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 좀 동반 하락이나 내용 자체 좀 조정 내용 느낌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던 한 주였죠.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M7들의 조정이 좀 나와줘서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라고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보시면 각각 지금 3%에서 4%대 하락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사실 M7에 포함은 안 되지만 AMD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 반도체, 세미컨덕터 섹터에서 지금 일단은 큰 낙폭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메타, 그리고 이제 구글, 넷플릭스까지 일단은 하락 흐름 자체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섹터에서 일단 일부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는데 헬스케어 섹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일단 좀 눌림폭이나 내용 자체 조정을 크게 받아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내용 자체 순환매 이런 내용들로 지금 일단 다시금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버크셔에서 지금 일단은 좀 매수를 했었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호재성 내용 자체를 받아주면서 한 주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섹터 기준으로 눈에 띄는 상승 흐름 자체 지금 한 11%, 12%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리얼 이스테이트랑 지금 헬스케어 빼고는 나머지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테크놀로지에서 확실하게 3%대 이상 조정을 받았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수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이번 주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주춤하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특히나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이제는 조정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하락, 매도세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나 내용 자체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2900대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장 대응 전략, 내용 자체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M7들의 조정이 나와줘서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조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해외 증시 주요 이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AI 강세로 끊임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던 미국 증시도 결국 거시지표에서 나타난 관세 여파와 더불어서 순환매 여파로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은 어제자 월마트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다우지수나 내용 자체가 좀 일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에 대한 실적 내용 자체를 좀 우리가 같이 한눈에 좀 살펴볼 텐데 사실 매출 자체는 괜찮았는데 가이던스 상향, 마진 압박 이런 내용들로 일단은 오히려 안 좋았다라는 평가로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시로 조금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정말 잘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점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균 90을 가져갈 정도로 일단은 지난번보다 성장을 했고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적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국어에서는 왜 80점을 맞았고 어떤 과목에서는 왜 70점대가 나왔고 나머지 100점으로 커버를 하긴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지금 안 좋은 부분을 트집 잡아서 너 왜 이렇게까지 공부 못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가 그런 내용 자체로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 내용 자체로 잘 가져왔으니까 이번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4.8%대 글로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25%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평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세부적이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컴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내 이제 컴프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같은 동일 이제 월마트 기준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내용 자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비디오 인수 효과로 인해서 커넥티드 TV 재고 리치를 이제 확보를 했다. 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TV 제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월마트가 24년 12월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보급이나 내용 자체 아예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급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로 이제 사실상 월마트의 실적, 성장성 내용 자체로 본다면 저는 괜찮았다라는 판단을 지금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세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미 관세에 대한 전쟁이나 내용 자체는 이미 가져갔었고 이제 뭔가 마무리는 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각 국가별로 협상이나 내용 자체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너네 나라는 15%, 너네 나라는 25%, 너네 나라는 50%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해서 땅땅땅 하고 그냥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여파,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25년도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의 10% 기본 관세가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중국과의 다툼 내용 자체 조정, 유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던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좀 살펴서 보시면 10%는 이미 최소 부과 상태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조정되는 내용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살펴봤었을 때 이제 소비재 이런 체인 월마트 같은 이런 소비재 체인 전반에 단계적 비용 상승의 압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전에 사실상 이제 4월 5일 이전에는 기업들이 사실 이 내용 자체의 질에 겁을 먹고 조금 더 발주나 내용 자체를 이전보다 더 늘렸어요. 관세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사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수입품 자체에서 관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미리 더 많은 재고를 확보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지금 8월 달까지 시장을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신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전가나 내용 자체 흔적을 그렇게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느끼기에 엄청나게 물건 가격이 올랐네. 이 물건이 원래 100달러 했었던 게 130달러가 되고 150달러가 되고 이런 표면적인 느낌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재고를 많이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고 내용 자체를 기업이 감내를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이제 와서 보면 8월달, 9월달, 10월달 더 심할 거예요. 점점 이전에 4월 이전에 쌓아놨었던 재고들이 바닥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붙은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온전히 기업들이 그거를 왜 감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영업이익적인 측면, 뭐 판관세,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사실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나 내용 자체에 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계속적으로 감내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리스크가 커진다. 무조건 그건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 최근에 발표됐었던 PPI가 어땠었죠?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CPI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 0.1% 수준에서 아직까지 이제 큰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못 가져갔었지만 PPI에서 완전히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월마트 실적은 괜찮았지만 관세 여파나 PPI 내용 자체를 보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진짜 괜찮아?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건데?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지금 중기적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수입 비중 높은 GM, 전자, 의료, 왕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진 압박에 대한 내용 자체 가져갈 거고 식품 비중이나 이제 광고 멤버십으로 일부 상세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사실상 중기 내용 자체에서 이미 압박에 대한 시그널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판관비에 대한 디레버리징에 대한 내용 자체가 리스크로 일단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연 단위 기준으로 이 SGNA 이제 판관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살펴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아직까지는 완만한 내용 자체고 그렇게까지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리스크 정도로 여기서 이제 더 튀어 오르고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월마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임의 소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치품이나 조금 더 쓸 수 있는 전자기기나 내용 자체, 비싼 냉장고, 세탁기 이런 내용 자체보다는 먹는 거, 식료품, 내용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생활에 직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위험을 가져가고 있는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임의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이나 내용 자체 지금을 보여줄 수 있고 경기 방어주로서 어떻게 보면 시장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이번 낙폭 자체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대한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관세 여파나 PPI 내용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세인데요. 이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 반도체 대중 수출과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또 이를 통해서 미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이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이 반도체 주가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전문가님?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뭔가 이제 하나로 좀 귀결이 된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그리고 여기에 동맹을 가져가고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짓는 공장을 이제 설비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외를 시켜주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뭐 200% 300% 관세 이 내용 자체로 그냥 딱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코멘트나 내용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해석하기 쉬웠겠죠. 그럼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미국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거고 미국과 조금 더 배타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어려워졌어요. 정말 미국 내 기업 자체가 이게 안전한가라는 내용 자체로 이제는 큰 물음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관세 300% 카드 그리고 이제 지분 참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는데 자, 일단 글로벌 반도체 이제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 최대 200에서 300% 관세 가능성 시사를 보여줬고요. 이제 뭐 동맹, 리쇼링 기업 대상 부분에는 예외 가능성도 같이 암시를 했어요. 뭐 사실 이전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인텔 지분을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10% 확보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인텔에서 무조건 호재고 반도체에서 호재라고 지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깐깐하게 어떻게 보면 인텔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나 내용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만큼 인텔이 이전에도 나라 정부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았었던 기업인데 사실상 시장 경쟁에서 도태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약간 해석 자체가 두 가지예요. 양방향. 10% 지분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긍정 혹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만큼 안 좋다라는 내용 자체로 같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니면 지금 도움받아주는 게 좋다 이 두 가지 내용 자체로 상승 하락 뭐가 됐든 상관없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자 지금 금요일 날 리스크로 좀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최근에 우리가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 수출 H20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에서 중국 기준으로 타겟으로 가져가는 H20 반도체 칩 같은 경우가 사실 계속적으로 제한을 가져가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었죠. 근데 다시금 판매 재개를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줘라라는 내용 자체도 새롭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엔비디아에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비용들이나 내용 자체가 마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리스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조금 더 긍정일 수는 있겠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사실상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현재 노출도 민감도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팹리스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TSMC,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담당, 제조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제 누가 더 지금 현재 타격이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었던 기업들은 다 타격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뭐 요즘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지금 현재 뭐 원가 상승 그리고 가격 전가 한 개씩 마진 임박을 가져가는 엔비디아나 AMD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좀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반도체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당연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를 한번 좀 보세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나운서님 어떤 느낌이 드시죠? 얘가 90달러에서부터 180달러대까지 그냥 한 번에 올랐어요. 네. 올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8월 때까지 8월 말까지 해가지고 관세 충격 이후서부터 지금 원웨이 100%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주가가. 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미 4조 달러도 넘었고 지금 엔비디아 뭐 지금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이런 관세나 내용 자체로 사실상 나머지가 타격을 본다라고 하면 팹리스 파운드리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삐걱거린다라고 하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아나운서님 어떤 A라는 주식을 사셨어요. 근데 얘네는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럼 그만한 가치를 하면서 얘네 매출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했을 때 1,000억 혹은 1,500억 정도가 딱 적당해가 되는데 얘가 갑자기 100조가 된대요. 시총이. 그래서 막 뭐 10배, 100배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요. 그럼 얘는 올바른 기업일까요? 아니겠죠. 네. 평가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잘하고 지금 현재 매출이나 내용 자체나 이런 지금 모든 행동들 자체가 너무 잘하는 기업이죠. 감히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데 여러분들 얘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가격대를 유지할 만큼 얘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아니 얘가 1,800달러가 돼요. 지금보다 10배 덩치가 커졌어요. 40조 달러가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지금 현 수준보다는 많게는 지금 현재 5배에서 10배 이상의 어떻게 보면 마진이나 내용 자체, 영업이익이 만들어져야 지금 그 주가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드리면 지금 현재 꺾이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 바닥 대비 100%로 올라왔고 중간 조정의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는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내용 자체로 지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적정 조정 주가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139달러 혹은 지금 최대 낙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100 초반, 110 초반 내용까지도 지금 받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적절한 매집 타이밍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떨어져라. 사기 위해서 좀 떨어져라.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정책 리스크가 프리미엄 확대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전략, 매수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각 국가위원들의 이 파월이 지지하는 발언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독립성과 증시 향방은 이 파월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임기 마칠 때까지는 굳건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현재 한번 좀 같이 바라볼게요.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번 파월 의장이 임기 동안 이제 본인의 마지막 잭슨홀 컴포지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바라보시면 최근에 파월 스탠스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 동결이에요.
동결을 가져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스 내용 자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한번 올 8월부터 한번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비농지표에서 사실상 이전 데이터 자체가 10분의 1만큼 축소되는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CPI, PPI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고용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완벽하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나 내용 자체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까지만 떨어지고 물가가 유지만 됐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관점 내용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앞에서 굵직하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냐면 23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고를 이미 23년도에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서는 이제 피벗 전환,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전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제 사실 이번 25년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 둔화 사이에서 신중한 기조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동결을 가져가면서 더 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동시에 가상화폐 심포지엄이 같이 개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정책과 디지털 자산 흐름의 교차점 내용 자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페드 위원들의 이제 좀 발언을 좀 본다라고 하면 베스 해맥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제프리 슈믹 같은 경우는 9월 인하에는 확실한 데이터 필요하다라고 했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인하 최대 한 차례 정도까지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미 점도표에서 2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차례 혹은 안 한다 내용 자체로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매파 신호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까지도 지금 파월을 계속적으로 옹호하는 만큼 이번 잭슨홀에서는 사실상 안 좋았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면서 결국에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 자체 정책의 방향성은 고용이 아니고 지금 포커스는 물가다. 물가가 반등하는 순간 자체는 모든 게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올해는 사실상 동결로 가져가고 내년에 한 번 더 타이밍을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그 기대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의 입에서 어떤 내용 자체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그림에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 드리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을 보여줬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나 내용 자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전에 히든 종목으로 좀 설명드렸었던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보여주면서 벌써 30%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7달러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좀 가져가면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 제가 준비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바이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두 가지 종목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시금 눌림과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AI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꼭 참여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 둔화 사이에서 신중한 기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포커스는 물가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히든 종목도 갖고 오셨으니까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이슈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이번 주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바로 관전평 뭐 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소개 더 하실까요? 아니야, 네. 소개할 건 없습니다. 소개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네. 4년, 5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일단,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관전평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주 후반 들어서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잭슨홀 미팅 대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 있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좀 내려주는 발언. 그러니까 이게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 always 타코라는 뜻 아십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예. 여튼간에 지금 타코라고 해서 트럼프도 항상 도망간다. 그리고 파월에서 파코라고 해요. 파코도 또 항상 도망간다. 러닝아웃 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런 비교가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결국 파월도 트럼프한테 결국 굽어가지 않을까,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간밤에 미 연준 의원들, 간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게 8월 22일이고 여러분들이 간밤이면 8월 21일 미증시고요. 여러분들 방송 보는 건 8월 23일일 텐데 여튼 그때 이제 미 연준 의원들이 의외로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파코가 될 뻔한 거를 POCO거든요. 예, 근데 파코가 될 뻔한 거를 결국은 파코가 안 되고 결국은 파월 의장이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사실 미증시는 좀 밀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와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빠진 거가 좀 있다. 특히 이제 주도주들이 빠졌다. 보시면은 주도주들이 빠지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때 TV 방송으로 뭘 얘기 드렸냐면 이날이 이제 19일인데요. 잠시만요. 20일 날 20일 날 제가 뭘 얘기 드렸냐면 이때 20일 날 국내 증시가 하락했어요. 국내 증시가 하락했는데 20일 날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제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이날 TV 방송 나가가지고 반등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급락하는데 매도를 한다. 이건 손절 물량이 아니고 단기 바닥입니다. 이거는 단기 바닥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날 바로 그냥 반등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 영향권으로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은 잭슨홀 미팅 영향권 안에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크게 뭐 파월 의장이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그냥 미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한미정상회담 영향권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8월 22일 금요일 날 움직였던 종목들 다 보시면은 한미정상회담 관련주들만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도 다시 반등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 연준이 의외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이 강경한 반응을 내비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십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합의 공개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 관련주들 급등락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 원전 합의문 중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는데요. 50년 동안 한수원이 수주한 상당 부분의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고 이 SMR 등 신기술 검증을 웨스팅하우스에서 받아야 하는 등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원전 진출을 위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 초반에 원전 관련주들 급락했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 자세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웨스팅하우스랑 뭐 합의를 안 하면은 유럽, 미국 진출할 수 없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이제 일부 방송국에서 이제 그 일부 방송국 어떤 방송국이냐면 그쪽 특쪽 한쪽을 되게 찬양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쪽 방송국에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랑 원래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원래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소송을 안 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왜 안 했냐면 정권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로 이 수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웨스팅하우스랑
그냥 소송해서 우리가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 소송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걸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웨스팅하우스랑 소송해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우리 기술하고 웨스팅하우스 기술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고 이거 특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허는 20년이면 끝납니다. 20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이 계약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보면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굴욕적인 협상이고 이거 협상한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나라를 팔아 드셨거든요, 완전히. 나라를 팔아 드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그럼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이제 많이 밀렸죠. 이틀 동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제가 TV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팍스뉴스 TV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매수다. 예, 다 필요 없고 매수다. 제가 얘기 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원전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업이익 1조 원 중에 전체 영업이익 1조 800억 올해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원전 관련 영업이익은 500억도 안 돼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도 500억밖에 못 법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폭락했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다라고 얘기 드렸고 어제도 매수다 TV 방송에서 어제도 매수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은 그럼 뭐냐?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이건 뭐냐? 매수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발전소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발전소 가스터빈 엔진 만드는 회사고요. 이 엔진이 원자력 발전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발전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발전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투기의 제트 엔진도 이걸로 해요.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KF-21 제트 엔진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거 만약에 되면은 KF-21 차세대 전투기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가 지금 우리나라 사업비만 거의 20조가 넘어가요. 20조가 넘어가 향후 집행될 예산만 20조가 넘어가는데 그중에 이거 받는 게 원자력 발전 100기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뭐하러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원전 관련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바로 이제 한국전력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그 미국에서 합작회사 지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랑 합작회사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미국의 원전 산업을 우리나라가 주로 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 오르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다 해도 되는 거 웨스팅하우스랑 운명 계좌먹기로 같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미국 트럼프가 자국 원전을 우리나라한테 그냥 주겠냐.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해서 하겠지.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무직이에요. 인력이. 제조업 설비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원전 특허만 갖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안 지어본 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회사 지금 현재 누가 갖고 있냐면 심지어 캐나다가 갖고 있어요. 캐나다 사모펀드가 특허 장사하는 애들이 이거 웨스팅하우스 사가지고 지금 특허권 돈만 받고 있어요. 계속. 웨스팅하우스 뭘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웨스팅하우스 편들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어차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전 의존도를 높인다면 우리나라 시공을 준다면 웨스팅하우스 아니어도 줘요. 어차피.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합작회사 만들어서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전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너무 굴욕적으로 너무 안 좋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수습하고 있는 건데 현 정부가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합작회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의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공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전력, 한전 KPS 뭐 다 오르고 있는데 전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에너빌리티. 저는 이번 그 한수원하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봤을 때는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 계약을 웨스팅하우스가 바보도 아니고 이 계약 이렇게 유리한 계약 해놓고 걔네들이 파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파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원전 끝났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관련주 보지 마라 더 이상. 대신 발전소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소 관련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래 여기 이 방송에서 제가 BHI를 4월에 얘기 드리고 지금 오늘 51,600원까지 왔습니다. 4월에 21,000원이었고 주가 수익률 140%예요, 여러분. 140%면 120%에서 140% 수익 실험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BHI는 수익 실험 완료하고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기자재 관련주인데 원전 기자재보다는 발전소 기자재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다. 근데 이거 왜 수익 실현했냐?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막상 닥치면 이거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매도한 거고요. 어차피 우리 두산에너비티 원전 관련주 다시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이거 공략 타이밍 때 같이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 원전의 시공 능력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공 능력, 우리나라 원전에 시공을 하는 회사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바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원전 관련 히든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시공 관련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관련주가 건설사예요, 건설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건설사인데 건설회사이면서 그 다음에 이 원전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원전 플랜트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결정적인 거는 남북 경협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남북 경협 의제가 나오면 이 종목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혹시나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기준금리가 만약에 더 인하되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연준이 기준금리 안 내린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 내리고 싶어요. 예, 내리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또 건설사가 당연히 수혜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원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경협주로 상당히 뜰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종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전 관련주들 전체적인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끝났고 이 발전소 관련주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한 탑픽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습니다. 이 공략 타이밍과 히든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하는 미국, 이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는입니다. 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때 IRA 법안에 의해서 이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이 대규모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등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6조 원 이상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미국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거면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는 물론 이 자국 기업 인텔에게도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TSMC는 방금 전 소식으로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 정다혜 MC님께서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다혜 MC님이 뭘 일해준 대가로 제가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을 안 준대. 돈 안 줄 거야. 대신 딴 거 다시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 정다영 씨의 그 가장 귀중품 중에 하나를 나 줘. 라고 하면 정다영 씨는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죠? 네. 그 사람이 미친 거 아닙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원래 이거 돈 주기로 해놓고 돈을 받아야 돼. 삼성전자 6조 5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미뤘죠? 지금 오늘 8월이죠? 8개월째 미루고 있어요.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럼 이거 이 돈 줄게 주긴 주는데 그만큼 너네 지분도 나한테 줘. 우린 돈을 줄 테니. 말도 안 소리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은 분노가 안 치밀으세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들 똑같은 기준으로 잘 되세요. 제가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미국 이게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미국이 이게 신뢰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저는 미국하고 이 그 관세 협상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 안 해야 돼요. 애초에. 이런 뭐하러 관세 25% 내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돈을 덜 내요. 근데 지금 이 굴욕적인 협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이유를 전 모르겠고 현 정부가 이걸
이대로 밀고 간다는 것조차도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이거 지분 달라는 게 미국이 지분 달라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미국이 지분 달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럼 지들이 돈 주고 사야죠. 자기들이 돈 주고 사야죠. 왜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산다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사게 되면 의결권,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영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 나중에 이제 미국에 하도 이거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압박을 하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줄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준다? 예, 근데 이걸 미국 US 스틸에서 사례를 찾아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미국 US 스틸을 인수할 때 미 정부 지분이 있어요. 미 정부 지분이 이게 뭐냐면 의결권이 없는 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골든 쉐어 조항을 넣어놨어요. 골든 쉐어, 골든 쉐어. 예, 노래 골든 말고 캐대언 노래 골든 말고요. 골든 쉐어라는 이 조항이 뭐냐면 만약에 미 정부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일이나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영권 참여하겠다. 모든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미 정부가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TSMC는 이미 거부했고요. 우리나라는 TSMC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수주를 받으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지분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덜썩 주기는 아직 우리가 그걸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TSMC가 우리보다 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TSMC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삼성전자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일단 TSMC 거부했으니까 삼성전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우겨가지고 이걸 만약에 삼성전자 지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익적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영에 간섭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죠. 왜냐면 삼성전자의 기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야 이거 너네 우리 미국한테 줘 하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이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면 지분이 락이 걸리잖아요. 장기잖아요. 뭐든지 유통하는 주식수가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치는 올라간다. 예.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당연히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이슈는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은 게 이미 TSMC가 거부했고 하다 보니까 인텔도 지금 한 해 만에 지금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당연히 거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이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방금 직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신규로 더 투자하면 그러면 보조금을 줄게 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거의 요 문제는 끝났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엔비디아 퀄 테스트인데 엔비디아 샘플 테스트에서 통과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는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S경제신문에서 혼자 단독 보도했는데 삼성전자 퀄 테스트 관련 엔비디아 퀄 테스트 관련 단독 보도 중에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진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관련주. 그럼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그러면 안 가는 겁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 향후 HBM3부터 시작해서 HBM4까지 수주받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미국의 공장 투자가 삼성전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파운드리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삼성전자 관련주도 보셔야 되는데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이오테크닉스나 HBM4 관련주로는 이오테크닉스 제가 얘기 드렸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공략 타점까지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테크놀로지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가 이번에 애플하고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가 컸는데 두산 테스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대단한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 주식. 이 종목이 정말 대단한 종목인데 어마어마한 종목.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장장 4달째 숙면서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이 종목명은 제가 히든 종목이라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알려드릴 텐데 이 회사는 반도체 메모리하고 시스템, 로직 가리지 않고 수주를 계속 다 받는 회사고요. 반도체 장비사인데 후공정 테스트 장비사입니다. 전체 공정을 전부 다 토탈 솔루션, 후공정 테스트 공정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밑에 하단 보시면 기관 순매수가 빨간색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몇 달 동안.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반드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향후 실적도 상당히 빠르게 좋아질 걸로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명 반드시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하고 투자 전략까지 반드시 꼭 아래 하단 QR코드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 들어봤는데요. 이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길. 일단 월요일날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때 이제 대부분 얘기가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급등한 종목들이 있으면 그때가 차익실현 기회다. 월요일날이 차익실현 기회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시작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작 발표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반도체한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AI 거품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시작 발표 보면 다시 거품론 쏙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엔비디아 시작 발표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를 전후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 증시 일정에는 현재는 없는데 9월 3일이 전승절이에요. 중국 전승절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방중을 할 건지 중국으로 방문할 건지 말 건지가 다음 주에 결정나요. 다음 주에 결정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중국 관련주들 다 여기에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자신이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드리면서 전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